만약에 소득이 더 크다고 가정하자고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억, 3억 이렇게 증가가 되면 법인은 더 많은 법인세를 절감하게 되고 반대로 개인은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되겠지.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 중에 보면은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진짜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현명하게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와 근로소득자들이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를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도 좀 더 현명한 그 소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 근로소득자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 약 1.5배 정도 비싸게 물건을 구입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제 그거에 대한 실제 사례를 내가 설명을 해주려고 해.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먼저 내고 그 세금을 내고 난 순수 소득에서 우리가 잘 절약하고 하면서 이제 지출을 하게 되지. 반대로 사업자는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비용을 먼저 지출을 해. 그리고 남은 순수 소득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고. 그러면 사업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어떤 가격보다 얼마만큼 절감해서 물건을 사게 되는지와 그다음에 근로소득자는 똑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의 이익을 남기는 법인과 5천만 원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근로자를 비교를 해볼 거야. 법인이 5천만 원의 순이익이 남는다면 그 법인은 500만 원이라는 법인세를 내게 돼. 왜냐하면 법인세는 순이익 2억까지는 10%를 내기 때문이야. 110만 원짜리 컴퓨터의 가격 구조를 보면 원래 가격은 100만 원이야. 우리나라에서의 부가가치세는 10%가 붙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만 원, 그래서 110만 원이라는 가격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런데 법인은 그 PC를 구매했을 때 부가세 환급을 먼저 받지. 그러면 10만 원을 돌려받게 돼. 그리고 아까 5천만 원의 이익이 남을 회사였는데 지금 100만 원짜리 PC를 샀단 말이야. 그러면 이익이 5천만 원이 아니라 4,900만 원으로 줄어들겠지. 그러면 그 소비된 100만 원만큼의 법인세 10만 원도 덜 내게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법인은 11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90만 원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법인은 11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게 되는 경우 90만 원을 지출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20만 원 싸게 구입하는 거야. 그러면 개인들은 어떤지 한번 보자고. 개인들은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2021년도 종합소득세율 표를 보면 구간별로 1,200만 원 이하는 6%고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고 뭐 이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아까 내가 5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사람의 경우로 예를 들자고 했잖아.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4,600만 원에서부터 8,800만 원까지 요 구간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구간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24%의 세를 내는데 누진 공제가 522만 원이 있어. 그래서 환산을 해보면 5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약 678만 원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13.56%. 그런데 소득세의 10%를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내기 때문에 약 15%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지. 그렇다면 이 사람은 110만 원을 소비하기 위해서 129만 원을 벌어야 해. 실질적으로 19만 원을 더 벌어야지만 되고 법인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39만 원을 더 벌어야지만 법인이 사는 그 110만 원짜리 컴퓨터를 개인은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만약에 소득이 더 크다고 가정하자고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억, 3억 이렇게 증가가 되면 법인은 더 많은 법인세를 절감하게 되고 반대로 개인은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되겠지. 그러면 이 격차는 더 커지는 거야. 지금 말했던 이 비용들은 우리 뭐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지 않았고
만약에 4대 보험까지 내는 비용까지 더 더해진다면 개인은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여야지만 그 컴퓨터를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자, 법인은 9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PC를 개인은 129만 원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39만 원을 더 지출하잖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5배까지는 안 되지만 거진 1.5배의 소득을 더 벌어들여야지만 개인은 살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런 원리를 따져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 많이 못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나서 순수하게 남는 그 이익을 가지고 벌어들였다고 얘기를 하고, 근로소득자들은 지출하기 전에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급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버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런 거하고 또 비슷하게 또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우리 식당이나 뭐 미용실 이런 데 가면 현금으로 내면 뭐 얼마큼 싸게 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가게들이 있잖아. 물론 그 가게들이 다 탈세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현금으로 받은 금액들을 세금으로 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또 절감이 효과가 있을까? 먼저 아까 얘기했던 부가세 10%,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추가적으로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소득으로 인해서 내는 소득세 10% 정도를 더 내지 않는다면 최소한 20% 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에게 10%를 추가적으로 적립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믿지지는 않은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 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데들, 뭐 포스 기계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들은 그냥 추가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작은 영세업체들이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그 세금에 대한 일정 부분을 소비자와 쉐어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비용 처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많이 그런 사례를 보잖아.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차 타는 거, BMW나 벤츠 같은 우리 일반적으로 비싸서 잘 타지 못하는 그런 차들을 비용으로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1.5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지출한다. 그러면 한 60만 원 내지 70만 원에 그 차를 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기업이 수익이 크면 클수록 더 이 격차는 벌어질 것이고, 또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쓰는 것은 매달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좋은 차를 비용 처리해서 타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지. 지금은 근로소득자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내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가 개인 사업자가 됐든 아니면 법인을 운영하게 되었든 간에 이런 비용 구조를 가지고 보다 현명하게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보다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자는 거야.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의 지출 형태를 구현함으로써 세금도 절세를 하고 더 효율적인 비용 지출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반면에 그냥 우리가 소비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계속 월급은 늘지 않고 소비만 늘어나는 이런 신세 한탄을 하고는 하는데, 언젠가는 우리도 자신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야.